남극과 북극의 얼음 아래에는 수만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 그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것은 단순한 해수면 상승이 아닙니다. 인류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고대 바이러스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미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빙하를 단순한 얼음 덩어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빙하 속에는 수천 년에서 수만 년 전의 미생물들이 그대로 얼어붙어 보존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일부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극지연구소 연구진은 남극장보고 과학기지 인근 빙하에서 최대 2000년 전의 미생물을 발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부 균주가 인간 세포에 침투하거나 면역 반응을 회피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인간 체온인 37도에서 적혈구를 파괴하는 특성까지 보였습니다. 얼음 속 미생물이 단순한 화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영화 속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12살 소년이 갑자기 탄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원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75년 전 탄저병으로 죽어 얼어붙어 있던 순록 사체가 지구온난화로 녹아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 잠들어 있던 탄저균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 순록 수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주민들도 감염되었고 어린아이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영구동토층 해빙의 직접적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시베리아 기온은 무려 35도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발견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연구진은 시베리아 영구동토층에서 무려 48,500년 전의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바이러스는 해동 이후에도 감염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을 좀비 바이러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발견된 바이러스 중 일부는 현대 바이러스보다 크기가 10배 이상 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판도라 바이러스와 피토 바이러스입니다. 이 거대 바이러스들은 유전자 수가 매우 많고 기존 바이러스와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류가 이런 병원체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면역 체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단순히 물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던 미생물들도 강과 바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야생동물을 통해 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이 이동하면서 인간과 접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미래의 전염병이 열대우림이 아니라 극지방에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티베트 빙하 연구에서는 1만 5천년 전 바이러스 33종이 발견됐고 그중 28개는 한 번도 알려진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얼음 속에 무엇이 남아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가장 위험한 건 단순히 바이러스 자체가 아닙니다. 고대 미생물의 유전자가 현대 세균과 결합할 가능성입니다. 만약 새로운 변종이 만들어진다면 현재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극지연구소 연구진 역시 빙하 속 세균이 새로운 전염병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면 동토층 해빙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구는 이미 그 위험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빙하는 단순한 얼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구의 과거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봉인을 스스로 녹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깨어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팬데믹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아니라 수만 년 전의 바이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빙하 속 고대 바이러스가 인류의 실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